보수 유튜버들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공천권을 빚으로 갚아라, 공천권으로 빚을 갚아라라고 하던데 여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쩌다가 이제 또 빚쟁이가 됐는지 궁금한데 요거 보수 유튜버들의 얘기가 이게 왜 나온 건지 참 궁금하긴 한데 이게 저기 그 보수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받아주면 안 되죠. 그죠? 받아주면 안 되겠죠. 그냥 개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런 걸 것뿐입니다.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뭐 정확히는 저희가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언론들이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공식적으로 뭐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뭐 오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지방선거 아직 8달 남았어요. 한참 남았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개별 스피커들을 조망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좀 다수의 문제인 것처럼 비화가 되는 건데 정확히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워딩을 명확하게 봐야 돼요. 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청탁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나는 그런 거 들어줄 능력 없다라고 그렇지. 했는데 뒷부분을 또 떼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청탁에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전한길 씨가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당에 뭘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장동혁 대표도 의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락이 된 관계예요. 그리고 고성국 지금 씨, 박사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유튜브에서 어제 또 해명을 나름 한 것은 전략이다 전략.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지방선거 승리 위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또 하긴 했어요. 근데 이런 해명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 자체가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유튜버에서. 그러니까 당무라고 하는 것과 이 시민사회 스피커들은 엄연히 분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되면은 저희가 김어준처럼 낼 수가 있거든요. 김어준 같은 사람들은 아예 민주당 국회의원들 불러다가 지금 뭐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라 그러면서 뭐 국무위원들을 줄타넥을 시켜가지고 무슨 뭐 행정부를 마비를 시키면 이제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 다음날 초선들이 막 집단으로 성명 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좀 민주당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좀 선을 명확하게 그어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쓱 들어오시네. 김어준이랑 민주당이. 뭐 전략 보고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바로 집행을 하잖아요. 나 전략 기획팀인 줄 알았어. 방어력 최고예요. 여기서 갑자기 또 김어준 나오고 민주당 나올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와, 스킬 좋으셨어요. 예, 좋았어요. 아니 근데 전한길 대표가 전 대표 죄송해요. 뭐 대표인 줄 알았어. 전한길 씨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뚝 튀어나왔네. 언론사 대표, 언론사 그죠. 대표. 아유 죄송합니다. 예. 국민의 대표인 줄 알았네. 전한길 씨가 전한길을 품는 자가 대구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된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실제로 장동혁 지금 대표님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 장동혁 의원이 아는 분 많지 않았어요. 그냥 그 당시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어디 그 화재 현장 갔었을 때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되게 90도 인사 때 옆에 우산 같이 든 그때만 기억이 나지 장동혁 대표님 잘 일단 몰랐는데 드러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이 전한길 씨가 엄청 옹호해주고 지지해준 덕분에 대표도 되고 그러면서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한길이 품는 자 대표도 되고 대구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된다.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이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수 유튜버들 혹은 극우 유튜버들의 입김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김어준 씨가 백날 아무리 뭐 스피커고 해봤자 당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별로. 줄 수도 없고 공천권 이런 거 말도 못합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예요. 그냥 단지 그냥 진보 진영과 이런 민주당 진영의 얘기를 잘 반영해주는 유튜버고 그냥 언론인이고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취약한 정당에 대해서 저희가 또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극우 유튜버나 보수 유튜버들이 영향을 주냐면 당시에도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막 와요.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김건희 씨가 전화가 옵니다. 저는 그 통화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전당대회에 깊숙이 관여를 그동안 했었고 그리고 극우 유튜버가 그만큼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빚을 갚으라고 한 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런 요구도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불법적인 요구도.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우리가 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어떤가 상부상조식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빚을 청구를 받아야 되는 것도 한번 성찰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싶네요. 정청래 대표도 어심으로 당대표 됐다라고 한 말이 공공연히 있었잖아요. 강선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경질을 시킨 건데 그것까지도 강선우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고 사실상 명심은 박찬대였는데 어심이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민주당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요. 저는 이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도 네네. 유튜브를 하기 전에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KBS 아마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였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정권에서 그렇게 뭔가 배치를 시켜준 거겠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약간 좀 망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시사 프로그램 진행 내지는 유튜브를 하면서 막 이렇게 보수 정당의 인사들을 초청하고 그 사람들을 인터뷰해주고 그러면서 막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그게 또 선거로 이어진다라는 그 망상. 그러니까 본인의 방송을 통해서 보수 정당 내지는 국민의힘이 이만큼 의석수를 얻었다라는 그 전제하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대단한 착각이거든요. 아주 극히 일부도 아니고 아무런 어떤 영향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유튜버들한테 표면상으로 얼마나 좀 휘둘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실제로는 이렇게 이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극히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냥 망상을 빨리 좀 떨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장동혁 대표가 한 번쯤은 이렇게 뭔가 전환길 뉴스든 고성국 TV든 간에 막 이렇게 겉에서 활개치는 보수 유튜버들 상에서 한번 단호하게 끊어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뭔가 진짜 영향력은 없는데 바깥에서 뭔가 외부 스피커로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뭔가 빚이 있어요, 부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권 내놔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되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국민의힘의 전환길이든 고성국이든 민주당의 김어준이든 간에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이 극히 영향력이 제한적이지만 마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착시를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당의 대표가 한 번쯤은 끊어내야 되는 그런 좀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케미가 너무 좋은 두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준석, 안철수. 이 두 사람이 원래는 사실은 이제 그 올해는 앙숙이었지 않습니까? 앙숙이었죠. 앙숙이었는데 요즘 행보를 보니까 약간 좀 많이 친해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의원을 약간 좀 옹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앞으로 이제 두 사람이 손을 잡나? 이것도 약간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우리 개혁신당 이기현 총장님 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왜 그럽니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건 조금 섣부르고요. 아, 그래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실 원래 친했어요? 두 사람이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네. 어쨌든 노원구 상계동이었다라는 지역구의 공통 부모가 있었던 거고 네. 이공계라는 출신이라는 공통 부모가 있었던 거고. 앙숙이긴 앙숙이었는데 어쨌든 뭐 외계인이 침공하면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이 어려운 국면에서 이공계의 어떤 중요성을 부각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실 두 사람이 토론회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 예산이라든지 정치가 이공계에 너무 등한시한다, 이게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토론회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준석 대표가 3기 지도부 대표로 당선되면서 만약에 국민의힘과 어떻게 뭐 하면 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안철수 의원처럼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는 함께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두 사람이 앞으로에 대한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뭐 지금 당장은 뭐 계획된 건 없습니까? 네, 계획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벤트 내지는 서로 뭐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뭐 행사 같은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뭔가 뭐 언제 뭐 시기와 일정을 뭐 예고하면서까지 이벤트가 뭐 예고돼 있다 정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대선 때 두 분이 했었던 토론회처럼 이공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내지는 보완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담론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의 절친이 또 안철수 사위. 의원의 뭐, 사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뭐 하나의 뭐 발판이 되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드는데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너무 그거는 너무 어려운 연결고리 아닙니까? 안철수 사위면은 나이 차이가 또 이제 엄청나게 난다는 그렇겠죠, 거죠. 그렇겠죠. 아니, 그 지금까지 그런 큰 어르신에게 지금 친구 자기랑 톰과 제리를 맘먹고 막 해왔던 것입니다. 정치에 뭐 나이가 어디 있어? 보니까 세상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절친이 사위면은. 근데 뭐 예. 그동안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었잖아요. 원수 없었죠. 장인어른 나이 때. 제가 알기로도 이준석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그 민주당이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싫어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완전 원수라고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친구가 또 사위가 됐다고 하니까 이거 무슨 봉건 시대에 결혼으로 합종 연행하는 것도 아니고, 네, 참 재밌네요. 정청래 의원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리 싫어도 결국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정치인은 이제 어쨌든 잡아야죠.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아무리 싫은 사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님 함께 해봅시다. 내지는 정청래 의원이 송원석 비대위원장님 함께 해봅시다. 라는 그런 어떤 용기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최근에 요 일에 대해서 뭐 그 우리 이삭 죽기 아니에요 사실? 이준석 대표와 뭐 따로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네, 얘기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시시콜콜. 아 그래요? 표정이 안 좋은데. 콜콜. 약간 테토남이라서 애견남 아닙니다. 아 테토남.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장동혁 한동훈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살짝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당연히 또 반발하고 있죠. 계엄해제 방해 의혹 규명을 위해서 요거 꼭 필요한 건지 궁금한데. 이거 일단 이미 제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 특검의 압생 영장이 오늘까지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특검 측도 좀 뭐 성과를 내고 싶었을 것이고 저희 당 입장에서도 저희가 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반대하는 거지 수사 그 자체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특검이 법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내 행정국의 그 당직자들까지 사무처 직원들까지 털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잖아요. 당원 명부를 털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규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적법 절차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들어올 때는 적어도 국회 사무총장한테는 고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등의 내용들을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압색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고발 조치까지 들어가 있는 지금 사건인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한동훈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특검에서 어제 그랬거든요. 한동훈이 특검의 그 조사에 참석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 사람을 부르는데 우리 당의 어떤 뭐 민주당 주장빨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뭐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수사를 지금 하면서 우리 당의 전임 대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가 누구보다 당을 위해서 앞장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당을 저해하는데 조력자 역할을 하는 한동훈 전 대표와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어떤 입장을 언제 낼지 이것도 궁금한데. 바짝 좀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당원 게시판 5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박민영 우리 대변인님은 반한파시구나. 반한 수준이 아니라 또 물어보지 마. 뭐또 그거 봐. 저는 증오하는 그래서 거죠. 물어보는 거 자꾸. 하여간 제일 나빠 임대호 소장님이 제가. 네네. 뭐 잘 알았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님이 되게 굉장히 재밌고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근데 원래는 한동훈 대표랑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완전 친한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속도가 그렇게 확 바뀔 수 있냐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게 뭔가 변화도 이렇게 1도씩, 2도씩, 3도씩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180도로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대표가 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이 바뀐 거죠. 이거 명확해야 될 것이 아예 우리 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정권을 지키고 당을 지키는 것은 상수예요. 상수. 대통령은 우리 당의 상수고요. 당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권을 등지고 당을 등진 게 누구죠? 한동훈이잖아요. 그럼 배신은 한동훈이 한 거죠. 한동훈이 뭐라고 배신을 합니까? 한동훈은 배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어떤 그런 값어치가 당에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한동훈 팬클럽이에요라고 자백을 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당을 위해서 당의 주류 의견을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와는 달리 약간 톤이 달라졌잖아요. 네. 전당대회 때는 조금 더 좀 강성한 목소리를 냈다면 그렇지. 지금 이제 포용하는 듯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저렇게 스탠스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한번 거기 호응해 볼게요.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와 그를 따르는 어떤 그 패널분들의 어떤 톤을 보면 그래도 아닐 거예요. 저건 다 연극이고 쇼일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안 되기를 바라는 듯한 기우제를 지낸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그게 다른 당이 아니라 같은 당이라면 톤을 달리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건데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호주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진짜 이 사람들이 당을 위한 어떤 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미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후보 시절에 누구 공천할래요? 전한길, 한동훈 때 전한길 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둘이 손잡기 좀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한길과 나를 비교해? 뭐 손을 이랬을 것 잡고 같은데. 말고 할 것도 없죠. 한동훈 이미 끝난 정치인인데. 끝난 정치. 그리고 어제 채널A에서 인터뷰 말했잖아요. 당무감사위원장 선임 임명되는 순간 알아서 개시가 될 것이고 당원 게시판 이슈부터 원칙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이다. 당원 게시판 이슈는 뭐 다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확인만 시켜드리면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아직까지도 뭔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은 사람 보는 직업을 하면 안 된다.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장님이 저렇게 흐뭇하게 경청하시는 거 아주 방송 1시간 동안 처음 보네요. 한동훈은 뭐 배신을 하니만이 한동훈 따위가 뭐라고. 예. 아유 뭐 잘 처리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